그러니까 여기서 눈과 귀라는 것은 무슨 용도로 되어 있는 거죠? 안의 용도인가 밖의 용도인가? 밖의 용도. 밖에 보고 사물을 보고 소리를 듣기 위해서 제일 위에 눈이 있고 그 다음 귀가 있고, 그 눈과 귀라는 것은 내면이 아니고 외부죠. 외부를 갖다가 감각하기 위한 기관이죠. 그 다음에 이제 있는 게 뭐죠? 기관이 코하고 입이잖아. 예? 그 여러분들은 저희 건 안 보이니까 내 얼굴을 보면 돼요. 그 위에서 눈하고 귀라는 것은 외부 지향적인 감각을 기관이고, 그 다음 코하고 이제 요거는, 코는 뭐하고 연결되죠? 폐장이죠. 폐장이 어디 있죠? 가슴에 있지. 그 다음 입에서 이 음식물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내려가 가지고 위장근부터 시작하잖아요. 위장부터 해가지고 이제 소장, 대장으로 해가지고 이제 항문으로 빠져나가는 건데, 코는 가슴까지 연결되고, 기도라 해가지고, 그 요거는 이제 입으로 하는 건 식도라 해가지고 이만큼 되죠. 이만큼. 그 다음에 이게 신경계통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집중되는 데가 어디죠? 두뇌잖아요. 대가리. 그 모든 것이 눈과 귀도 신경조직이 두뇌하고 연결되고, 두뇌랑은 요 얼굴, 요 코하고 이거는 그 겉의 모습이고, 이 두뇌는 요 위에, 입 위에 부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의 명체라고 하면 뭐 어떻게 될까요? 저 안으로 신경계통하고 밖으로의 신경이 뻗어나가는 거하고 그게 하나가 되면 둘 다 밝으면은 뇌의 명체이 되겠지. 그렇죠? 눈 밝고 귀 밝고, 그 다음에 사지를 움직일 때 움직이는 줄 알고, 자기 입에서 소리가 나오는 거는 소리를 자기 들으면서 말하고, 그러면 밝은 거 아니겠어요? 고개 지금 끄덕끄덕거리면 끄덕거리는 줄 알고 말이야. 고개 돌리면 돌린 줄 알고, 이걸 즉각적으로 알게 되면 이게 깨어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못 살아왔잖아요. 몸 움직이는 거, 몸 움직이는 것도 감각하지 못하고, 자기 소리도 듣지 못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외 명철이 아니죠. 이 내외 명철은 안에 있는 기관에 대한 것과, 안에 있는 기관을 물론이고, 손발, 모가지, 허리, 이 움직임, 손발 움직임까지 그 감각기관이 전부 다 연결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로 되어 있는가 하면 전부 다 두뇌로 다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대가리. 그래도 이제 사람이 죽을 때는 두뇌가 죽은 것은 아주 뇌사는 죽음이라고 판정 안 하잖아요. 죽으면 심장이 꺼져야 죽었다 하죠. 우리 몸에 이제 그 태양에 해당되는 게 있는데, 밖으로는 태양에 해당되는 것이 우리 안에서는 뭐가 해당되죠? 심장이죠.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서 온몸에 피를 돌리면서 운영되어서 살리게 주니까 그게 태양이. 그 태양이 이제 비추는 게 빛이 비추고, 그 다음에 뜨거운 걸 전달하잖아요. 열기를. 그걸 하기 때문에 태양이 그렇게 해줌으로 해서 이제 지구상에 있는 물이 이제 수증기 돼가지고 구름이 되어 올라가고, 그 화강 하면 수승이 되거든요. 수승이. 이게 끊임없이 되잖아요. 끊임없이 되니까 이제 물이 계속 올라가가지고 구름이 되었다가 비가 되어가지고 내려오면서 하늘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또 저 산골짜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들판을 지나가지고 강과 바다를 통과하면서 땅을 청소해주고, 그 다음에 그 물을 뿌리주고, 식물이나 풀이나 나무나
뭐 전부 다 모든 생물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니까 그거 안 해가지고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 흐름을 뭐라고 할 수 있죠? 천지운행. 호연지기. 뭐 천지 운행이라도 볼 수 있고 호연지기가 천지를 운행한다. 뭐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천지를 운행하는 바람에 모든 생물들이 다 살아간다. 인간까지. 그러니까 물과 불이라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죠. 천지 다음에 물, 불이죠. 그 다음에 불은 어디에 속하는 겁니까? 천입니까? 지입니까? 땅입니까? 선. 천이죠. 하늘의 태양. 태양이 하나 매달려 있잖아요. 요만한 우리 보기는 복숭아보다 더 작아 보이지만은 그게 뭐 엄청나게 큰 거예요. 저게 우리 눈에는 보는 거하고 사이를 다른 거지. 하도 멀어가지고 작게 보였다는 거지. 근데 그 태양이라는 게 그게 참 실감해보면은 겨울에 그 추운 날에도 말이지 양지에 여러 있으면 여기 따뜻해진다니까. 그렇게 멀리 있는 게 그 불이 저 고마움이 그게 있고 불이 없고 물이 없어가지고는 생명활동이 불가능한 거지. 그래 우리 태극기에도 천지 수화 천지가 이제 서로 마주보고 그 다음에 땅 위에 그 뭐 있죠? 물이 있죠. 바닷물이 땅 위에 있잖아요. 덮고 있으니까 땅 위에 있어 이게. 천지 지 위에 수가 있어 수가. 그 다음에 하늘 밑에 있는 게 뭐죠? 불이 있는데 태양이지. 그 불이 태양이다 말이야. 그 천지 수화라 그러면 그냥 이게 현상계지 현상계. 그 현상계에 있으면 그 현상계를 만든 것을 뭐라 그러죠? 물질을 만든 것을 물질을 만든 거 본질이죠. 그러니까 물질하고 본질하고는 우선순위가 어느 게 더 빨라요? 본질이 있기 때문에 물질이 있다. 근데 본질이라는 건 눈에 안 보이고 물질은 보이는 것이다. 그래 눈에 안 보이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미리 있고 본질이다 이거지. 그런 개념이 딱 돼 있어야 돼. 그게 안 돼 있으면 가다가 쫙 헤맨다니까. 야 이거 어떻게 되게 이 모양이지 이거죠. 그러니까 내외 명철이라고 하는 말을 알고 보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닌 말이다. 그 바깥하고 통하는 감각이 어떤 거예요? 눈과 귀. 눈과 귀죠. 그 다음 안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거는 코와 입이지. 코는 폐장까지 연결되어 있고 폐. 그 다음 입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부터 시작하죠. 여기 위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소장, 대장으로 이래가지고 그 어시스트 해주는 게 이제 쓸개다, 지라다 말이지. 이런 놈들이 이제 보조기관이고. 그 다음 안쪽으로 그 신경계통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뭐 위장이 더부룩하다든가 창자가 아프다든가 뭐 이런 것이 있지만은 또 한 가지 그제 내 신경계통으로 알아제끼는 게 이제 수족이 움직이는 거니. 수족이 움직이는 거, 고기가 돌아가는 거. 또 허리가 이렇게 굽혔다, 앞으로 굽혔다, 뒤로 펴졌다 하는 이런 문제. 이럴 때 우리가 하면서 어떻게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요새는 안 그런가 보죠. 요새는 안 그런가 그런가 몰라. 자기만 알지. 남이 너가 왜 그러냐 그런 말할 자격은 없는 거지. 순수한 자기 자신의 문제지. 그래서 그 깨어나야 된다 하는 것이 거기서 깨어나야 된다 이거지. 무의식을 갖다가 깨어난다 이거지. 쉽게 말하면 그거라. 그게 아무것도 아니지 사실.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라. 그런데 그렇게 어려워 그게. 깨어났다 그러면 뭔가 좀 성공한 인간으로 보잖아요. 입문을 하는데 꼴이나 하는 사람은 잘 들어보지 못했어. 만날 자신 없어요.
그리고 밝은 것은 내외 명철이죠. 바깥을 볼 때 눈과 귀가 이목이 총명하고 밖을 볼 때 산을 본다든가 들을 본다든가 하늘을 쳐다본다든가 도시 마천루를 본다든가 그러니까 안과 밖이라는 건 저타죠. 저타지 전부 다 저타. 크게 말하면 우주가 되고 그런데 밖을 보는 것도 이 눈이라든가 귀라는 한정이 돼 있죠. 눈도 말이지 한 오리바퀴만 돼도 잘 안 보이잖아요. 집이 막 요만하게 보이죠. 요만하게. 한 10리쯤 되면 거의 안 보일 정도죠.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건 아니잖아요. 또 귀로 소리 듣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뭐 저 멀리 있는 사람 막 아무리 고함을 쳐서 불러도 얼마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밖으로도 이제 한계가 있다. 근데 실제로는 우주가 무한대하게 있잖아요. 무한대하게 넓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 눈으로는 그래 볼 수 없고, 또 소리도 우선 이 지구가 돌아가는 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돌아가는 소리가 날 텐데 그것도 안 들리고. 그러니까 한정된, 그러니까 우주를 깨닫는다 할 때는 이 눈과 귀로 가지고는 부족한 거죠. 그럼 뭐가 그게 깨닫겠냐? 있긴 있는데 그걸 뭐 이름해서 뭐라고 붙일 것이냐. 그걸 우리가 지금까지 붙인 이름은 내면의 감각이라 했죠. 내면의 감각.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란 건 스페이스라고, 영어로는 스페이스라는 말이 되는데, 스페이스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공간이라는 뜻이죠. 공간이 우주다 이거예요. 그것도 아주 틀린 말은 아니거든. 공간이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되죠? 하늘? 하늘이잖니? 예. 그리고 공간이라고 하는 말은 물리학에서 쓰는 말이고, 하늘 그러면 뭐예요? 종교에서 좀 쓰는 말이죠. 영 달라고만, 영 달라. 사실은 알고 보면 같은 말인데, 근데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이 우주가 테두리가 없는 우주다. 이럴 때는 뭡니까? 테두리가 없다 하는 것은 크기가 무한하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무한하다는 것은 무한대가 있고 무한소가 있잖아요. 무한대는 테두리가 없다 이렇게 보면은 무한대죠. 그 다음에 무한소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무한소라고 하는 건 지금 뭐 바이러스 같은 놈은 있기는 있는데 우리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무한소라는 것은 뭡니까? 뭐가 없는? 낯이 없는. 예? 그 좁쌀 같은 건 낯을 이렇게 만질 수 있는데 그 낯이 없다 이거, 만질 것이 없다 이거죠. 그렇게 적다 이거죠. 그러니까 존재한다는 것은 유라고 하는 것은 무한소와 무한대까지 합해가지고 존재한다 이렇게. 그 우주가 어떻게 존재해? 그 무한대 하면서 무한소 한 것이 우주다 이거지. 그렇게만 어느 정도 말이 되지. 예. 그러면 이걸 어떻게 깨닫겠냐? 눈으로 볼 수는 없잖냐. 여기에서 이제 보는 법이 있는데, 내가 초창기에 여기 나와가지고 공부하고 뭐 이래 할 때, 한 100살 가까이 된 그런 90된 그런 이름도 몰랐죠. 어떻게 알고 전화를 알아가지고 해가지고 내보고 얘기하는데 아주 그 뭐 신식 노인이야 그때. 다라이라마하고도 알고 그래. 영어도 잘하고 말이야. 내보고 저기 가래야. 저 북한산에 문수봉 문수사를 한번 쳐봐. 문수봉 문수사를 쳐면은 꼭 할 얘기가 있어. 그게 문수굴이죠. 문수굴.
그래 전화를 걸어가지고 저 빨리 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거기 있다 오래 이야. 그래가지고 예 가겠습니다 이래 놓고는 그냥 보니까 비도 부슬부슬 오고 해가지고 이제 여기 앉아 있어 책 보고 있었거든. 그 전화 걸면서 왜 거기 앉아 있냐고 말이야. 왜 안 가냐고 말이야. 예 가겠습니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집에 가가지고 이제 내가 그거 처음에 걸로 이사 가가지고 그 문수봉이 어딘지도 전혀 모를 때예요. 그래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저 이부자리를 질러 매고 물어가지고 어디든 모르니까 등산객들 혹시 있으면 어디로 가는지 물어가지고 그래 그 들어가니까 스님은 없고 보살 한 분이 수양차 와가지고 집 지키고 밥 해주고 있는 거라. 그 여기서 일주일 동안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기 왜 이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아까 얘기가 이 눈으로서는 광대무량한 우주를 볼 수가 없잖아요. 심리도 안 보이는데 뭐 이 눈으로서. 그러니까 뭐 이수로 따질 수 없는 그 무한대한 걸 도저히 볼 수 없다. 로켓 타고 가서도 볼 수 없다. 그렇죠. 망경으로서도 안 된다. 그 여기서 한번 얘기해 주려고 하는데 그래서 일주일 동안 있었는데 내가 그거 가서 뭐 있으니 그거는 비가 아니라 저 물이 뚝뚝 떨어져요. 물이 뚝뚝 떨어지고 지러. 그래 바위에 걸터 앉아가지고 있는데 내가 어느 쪽으로 바뀌었어요. 끔끔한 쪽으로 바뀌었어요. 어기 쪽으로 환한 데를 바뀌었어요. 환한 쪽으로 자연적으로 이렇게 보게 돼 있어. 일주일 동안 지금 생각하니까 내려와서 생각하니까 그 딴 거는 안고도 생각이 되지 않고 환한 그쪽은 본 기억이 딱 지키더라고 머리야. 그게 뭔가 하면은 그 굴 안에서 봤을 때는 내면의 공간과 어기 밖으로 통하는 우주의 공간하고 연결되잖아. 그 기억 때문에 내가 이 형이삭을 하는데 이게 가닥이 잡힌 거예요. 그걸 안 했으면 이게 도저히 안 되는 거라. 어떻게 그 무한대한 것을 보냐 이 말이지. 그래서 이 굴에 대한 것이 우리 몸에도 굴이 있다 이거요. 무슨 굴? 골통굴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골통굴을 딱 들어가보면은 어기를 통해 가지고 있는 무한의 하늘을 감을 잡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저 안에 보니는 이제 생각이 뜨거지는 것이 연속적으로 뜨거지니까 생각을 계속 돌아보면 하자. 생각을 계속 돌아보면 생각이라는 게 뭡니까? 빛입니까? 그림자입니까? 그림자지. 그리고 바라보는 놈은 돌아보는 놈은 뭡니까? 본태양의 빛이지. 이제 감각이니까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의 속성에 해당된다. 그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본태양에 해당되잖아요. 본태양은 뜨겁지는 않지만은 환하죠. 아주 밝지도 않고 눈부시지도 않고 깜깜하게 해가 답답하지도 않고 그렇게 명암 일색의 빛이라. 그 빛으로 비추게 되면은 생각이라는 그림자가 못 견디고 사라지잖아요. 그 사라진 자리에 공간이 나타난다 이게요. 근데 그 공간이 나타나자마자 바깥하고 연결돼 가지고 테두리 없는 하늘을 갖다가 딱 감각을 할 수 있어요. 이 의미가 엄청난 의미가 있거든요. 그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은 이 지옥의 중생이라, 지옥이라는 땅에 갇혀 있는 중생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불교에서 그래 말하죠. 지옥 중생인데 우리 저 감옥은 뭘로 갇혀 있어요? 담벼락으로 갇혀 있지. 담벼락으로.
그 테두리로 갇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민족이라고 하는 건 성별로 남자 여자라고 하는 것, 젊은이 늙은이라고 하는 그런 담벼락에 갇혀 산다. 모든 그런 어떤 전통이라든가 습관이라든가 관습 이런 담벼락에 갇혀 산다. 그래 갇혀 살다 보니까 아주 우라질 아주 그냥 답답해서 못 견디는 거지. 그래서 굴레벗은 말이 되어 이런 말도 있거든요. 그거 막 코르기 나가지고 얼마나 불편하겠어. 그러니까 막 땡기는 대로 막 갈 수밖에 보이지. 반항조차도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그게 사는 게 우리 중생이다. 근데 그걸 갖다가 눈에 안 보이는 그런 그 담벼락으로부터 감옥으로부터 벗어나야만이 자유를 누린다. 이게. 진정한 자유라고 하는 것은 헌법에 있는 자유, 에? 거주 이동의 자유, 뭐 언론의 자유, 뭐 이런 것들은 형식적인 자유라. 내면에 된 자유란 것은 감옥으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감옥이라는 건 한마디로 말해서 뭐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걸 뭐라 그럴까? 담벼락에 갇혀 있잖아. 갇혀 있다가 해방이 돼야 된다. 울타리로부터 해방이 돼야 된다. 우리가 울타리에 갇혀 있는 줄 몰라. 그 영성으로 좀 개발이 좀 되면은 답답한 느낌을 무지하게 가질 끼고, 또 지금까지는 뭐 먹고 사는 데만 되면 뭐 그런 건 감을 모르는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공부에 발심을 하는 거지. 뭔지 모르는 이 답답함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욕망. 그러니까 이건 일석이조라. 돌 하나 던지는데 뭐 이 두 마리 새를 잡는 형국이지. 뭘 안 보잖아요. 일석이조. 그 돌 하나는 뭐냐면은 이 내면에 있는 하늘을 연다 이런 뜻이지. 그 여는 건 뭘로 여는가 하면은 감각으로다가 생각을 계속 비추게 되면은, 생각이라는 게 그림자니까 이 전지불로 비춰보면 그만 없어지잖아. 그런 이치로다가 계속적으로 보면은 뻥 뚫려버린다. 그건 아직까지 내면의 하늘이 빵 뚫리자마자 그 굴어기로부터 밖으로 향해 있는 거는 뚫려 있잖아, 원래가. 그러니 작은 공간과 큰 공간이 원래가 이게 둘이 아니고 하나다. 이게 안과 밖이란 게 공간에 있어서는 둘이 아닌 거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 개념인데, 그게 없다 보면은 한참 공부하다가 보면은 맥혀가지고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응? 그럼 일석이조라는 그 두 개를 무엇을 한다는 게 거기서 안과 밖이 터지는 게 그 일석이조라고. 그렇게 안에 새를 잡으니까 안에 있는 공간을 탁 여니까 열기가 묶여 빵 하면서 말이야. 무한대한 공간이, 근데 그게 뭐가 무한대한 공간이냐 증거를 대라 하면 뭐래요. 테두리가 없는 공간이 탁 받는 거야. 실제로 감각을 했다 이게. 안팎이 터져버리니까. 안팎이 터져가지고 그때가 이제 그걸 견성이다. 하늘을 봤다. 하늘이 성품을 봤다. 하늘의 성품이 어떤 것이냐, 무한소하면서 무한대하다. 그래, 무한소는 낯이 없다고 표현하고 무한대라는 건 테두리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면 완벽한 말이지. 무한한 하늘을 봤다 이게 견성했다. 그러게 요 문제를 여기에 일주일 동안에 고생 안 해봤으면은 이게 그렇게 말이 구사가 안 될 뻔했어. 내면의 하늘을 연다. 내면의 하늘을 열면 요 골통 안에 있는 요거 하늘을 열어가지고 뭐가 시원한 편이 있겠냐 이거죠. 어째서 시원하냐? 내면의 하늘은 굴이란 것은 반드시 바깥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어기가 있다. 어기가 막혀 있는 게 아니라 턱 터져 있으니까 무한대하면서 무한소하지. 그리 무한대한 표현을 할 때는 테두리가 없는 하늘이고 무한소한 하늘이라는 것은 낯이 없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완벽하게 표현이 다 된 거지. 말로서
어느 도단의 입장초가 아니다 말이야. 이제는 말 못하면 그건 완전한 도가 아니다 이거지. 왜 소통이 안 되는 도는 해봐야 뭐 전체 인류를 구할 수 있는 길도 없으니까요. 아, 그때 자꾸 하는 것도, 아이, 빨리 들어가야 되지 말이야. 그 집을 짓는다고 이렇게 하더라고. 그 노인이. 집을 지으면은 말이야. 그걸 못 느끼잖아. 문 닫아 걸어버리고 이래버리면 말이야. 뭐, 불상 들러놓고, 뭐, 해놔버리면, 그, 뻥 뚫린 그, 굴에 들어앉아야, 그걸 보게 되잖아. 그렇게 일주일 동안 가만히 있는데, 뭐, 깨친 거는 아무것도 없고 말이야. 와, 생각하니까, 허한한 쪽으로 바라보거든. 그것만 딱 여기 찍혀가 있더라고. 이 찍혀가 있는 게 무슨 의미도 모르다가 이 글을 쓰다가 말이지, 내면의 하늘과 무한대의 하늘이 연결이 안 된다 말이야. 내면의 하늘이 여기 이거잖아, 이게. 그러니까 이제 견성을 하게 되면은 이제 죄인이라고 것은 죄진 사람을 가두는 것이 죄잖아. 자유를 꺾어버리는 것이 죄거든. 그 무슨 까닭인지 말이야. 중생이라고 한 것은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러냐 이거지. 이제 정신이 있어야 될 자리에 좌뇌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앉아 버렸다 이거지. 그럼 운해가 뭐냐 하면, 운해야말로 이제 후천계백을 주도하는 정신이다. 이렇게 이제 내가 속으로 입을 붙여본 거야. 그리고 선천을 주도하는 것은 좌뇌 보니 물질 계백에 있고, 후천은 정신 계백이 있다. 그러니까 좌뇌에서 운해로 가야 된다. 이 말이 되잖아. 그래, 안 됐던 말이라서 또 몰라. 그거 알라 그러면 요거까지도 알아야 돼, 사연을. 그 천연 동굴이 가지고 있는 그 메커니즘을 알아야 돼요. 우리 그래, 지금까지 우리가 인류가 원시 시대 때부터 이제 초가집 굴 속에 살았잖아 우리가. 그래서 초가집 짓고 뭐 겨집 짓고 이래 가지고 말이지, 왕궁도 짓고 이래 했는데, 지금은 뭐 보통 필부들이 그냥 아파트에 그냥 왕궁을 내려다보고 살고 있잖아요. 승강기 타고 오르내리면서. 그 옛날 임금보다도 일반 보통 백성들이 더 낫게 사는 거라 지금. 옛날 임금인들 우리만큼 잘 먹나? 못 먹지. 그래 이제 선천에서는 좌뇌 본의로 구도를 놨더라. 근데 우리가 이제 마음이라고 하고 이제 정신이라고 하는 말인데, 옛날 사람들은 뭐 정신 차려라, 뭐 정신 나간다 이런 말을 했거든. 그 요새 와서는 그런 말도 우리 안 하잖아, 부모들이. 정신이라는 말 대신에 자리 잡은 게 마음이라는 말이 자리 잡았어. 마음이라는 말이 그 마구리라는 맞자에다가 음이라는 것은 그늘 음자, 우물에 그런 느낌이 있어 하여튼. 그런데 그것이 그 마음 공부니 뭐 전부 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온 세상을 그냥 몰고 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마음을 닦아야 한다고 하잖아요. 그건 말이 맞지. 예. 또 그게 사실은 이 마음이 주도하는 세상이야. 자네 본의로 살아왔으니까. 그 무한 경쟁하고 말이지. 경쟁이란 게 형제간에도 서로 내가 잘 살아야 되지. 이거야 이게. 개인주의 에고이즘이 그런 거거든. 그게 생각이 본이고 사는 게 그런 거다. 그리고 뭐 부족 시대는 부족끼리 싸움하고 시족끼리 싸움하고 민족끼리 싸움하고 국가끼리 싸움하고 또 세계 대전은 말이지 막 편가르기 해가지고 막 2번이나 싸움했잖아요. 그러니까 죽었던 감각의 기운을 살려내려 그러면 감각이 이 우측에 있는 감각이 빛으로 내랑을 뚫어 가지고 해야 되는데 뚫는 방법이 그게 없단 말이에요. 돌아봄 밖에 없다.
내면에 이건 내면에서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한사코 끊임없이 안 쓰던 팔도 자꾸 쓰게 되면 살아나듯이 그런 거지. 그 안 쓰면은 병신이 되지만 쓰게 되면 자꾸 살아나거든 이게. 그래 이제 우리가 뭐 저 산을 구경하든지 들을 구경하든지 궁궐을 구경하든지 간에 눈으로 보고 난 뒤에는 눈으로 보는 것이 그 있는 그대로의 모습인데 생각이 자꾸 끼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의 존재를 갖다가 회방시킨다. 그 통하도록 그걸 수레를 해야 된다. 그게 이제 몸 돌아보면 마음 돌아봅니다. 몸 돌아보면 주로 이제 수족이 움직이는 거, 뭐 위에서부터 시작하면 눈을 깜짝거리는 거, 고개가 끄덕거리는 거, 팔이 움직이는 거, 허리가 움직이는 거, 다리가 움직이는 거. 그 가장 지속적으로 움직이는 거는 걸어다니는 거지. 걸어다닐 때도 무심코 그냥 걷지 뭐 응? 감이 없이 걷잖아요. 왼다리 언제 보면서 어느 쪽으로 보고 있는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그렇게 이제 삶으로다가 바꿔주면은 이제 죽었던 감각이 다시 살아난다. 내면의 신경계통이 살아난다. 그럼 감각이랑은 무심이고, 무심이라고 하면 심이 없다는 건 뭐 생각이 없다는 얘기죠. 왜 없느냐? 생각이랑 그림자인데 빛으로 비추니까 그 사라지니까 하늘이 열었다. 그 자기 하늘을 열었는데 그 자기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내면의 골통 속에 있는 그 공간이다 이 말이지. 그 우리가 창자를 하기 때문에 뭐 텅 빈 공간 느낌이 없잖아요. 다리를 감각해도 뭐 없잖아요. 팔도 없고 그런데 유독 골통만 보면 뭔가 좀 텅 빈 같은 느낌이 있단 말이죠. 안 그래? 그 정도라도 돼야 그래도 이 공부가 시작되지. 그렇게 얘기해도 이거 뭐 그 뭔 소린가 모르면은 말이지 그 공부가 잘 안 되는 거지. 이런 문제는 과학에서 타치가 못되는 부분이에요. 형이사학적으로만 얘기하는 얘기지 과학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거든. 그래 이제 하늘을 열었다 하는 얘기는 스페이스를 봤다 이 말이거든. 스페이스란 건 무한한 스페이스를 봤으니까 우주를 봤다 이거지. 우주를 본 것이 견성이다 이 말이야. 하늘을 본 것인데. 근데 그까지는 보고 난 다음에 이제 또 그럼 그거 완전히 텅 비어가지고 속에 아무것도 있나 없나? 한참 보다 보면은 이제 처음에 봐가지고 텅 빈 것만 해도 웬 떡이냐. 꽉 차가 있는데 이게 뭐 물질처럼 말이야 모양과 색깔이 없는 식가 있단 말이야.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는 그것이 차 있단 말이야. 그걸 이제 본질, 물질에 비해서 물질 이전에 존재하고 있는 영성, 본질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지. 그리고 그걸 갖다가 그것이 우주의 본질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것이 세상을 만든 태양이지. 그래 태양이기 때문에 그걸 본태양이라고 하는 거지. 이 본태양이라고 하는 말은 천무계에도 나오는 말이야. 이 천무계에서 주워다 쓴 거야 내가. 본태양이라는 말은. 그건 아주 요새 현대적인 이치도 딱 맞고 아주 알맞았다. 그러니까 본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뭡니까? 본심이라고 하는 게 무심이죠. 무심이 뭡니까? 무심까지는 마음이야 아직까지. 무심이 되면 마음이 없으니까 그걸 뭐라고 할 것이냐. 영어로 스피릿, 정신? 예,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 연결고리지. 그러니까 전에 보니까 우에 보니까 벌써 길이까지 됐다 이 말이거든. 이런 말이 존재하는 곳에는.
이렇게 됐으면 이제 답답한 구석은 없는 거지. 맥혀가지고 답답한 구석은 없는 거지. 탁 트여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유치장로부터 석방되는 인간이 되는 거지. 그 말하자면 이제 자유의 대자유라고 붙여. 대자유라고. 보통 자유를 말하니까 대자유라고. 그런 놈은 실제로 유치장이 있어도 답답함을 못 느껴. 그런 놈은 가둘 수가 없는 거지. 인위적으로 가다봤자 안 갇히는 놈이지. 어때요?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벽을 다 차고 나가버리는 거지. 에? 우리가 여기 문 닫아 걸어놓고 요 공간에 갇힌 같지만은 벽으로 둘러싸인 같지만은 그 견성을 한 사람 입장에서 여기 있으면서 딱 갇힌 기분이 없는 거지. 그렇게 상상이 되죠. 예. 예. 그게 이제 자유다. 그게 대자유다 이게. 그래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는 말이 나올만 하지. 엄청나게 중요한 개념이죠. 자유라는 게. 그러니까 이런 자유가 없이 평화라는 게 없죠. 전쟁만 끝났다고 평화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전쟁은 평화인데 속에서는 막 구대기가 막 들들 끓으면서 싸움이 일어나고 하면은 진정한 평화가 아니지. 이런 정도가 돼야 이제 하는 말이 굴레벗은 말이 돼야 이런 말이 뜻을 아는 거지. 그 언제 뭐 내 코에 뭐 굴레를 누가 끼얹은 적이 있나요? 이런 걸 묻지 말고. 지가 있어, 지가. 그러니까 이렇게 못하면 그냥 공연히 그냥 짜증이 나고 공연히 불평불만이 일어나고 지가 지를 들볶지야. 그렇잖아요. 그게 이제 전통의 가치이고 습관의 가치이고 생각의 노예고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좌뇌 본의에서 우뇌 본의 생각 위주로 살다가 생각이라는 것도 이원성이죠. 생각이란 시비 선악 시비거든. 시는 기다, 비는 아니다. 이 진짜다 가짜다 이거지. 예. 그 생각을 하게 되면 늘 그렇게 두 패거리로 갈려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각이 있는 곳에는 대립 갈등 투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안에서도 일어나지만은 형제가 돼도 형제 간에 갈등이 있어요. 이게 뭐 나무 집에만 이런 일이 아니라 우리 집안에도 있는 일이거든. 각자의 집안에도. 각자의 집안에 있기 이전에 내 골통 속에도 있거든 이미. 생각에 모두 좌뇌 본의에 속한 이상은 그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거지. 그리고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은 아이고 밖으로는 뭐 죄인이 아니지만은 안으로는 자기를 점검할 때는 내가 죄인이구나. 한 생각이 뜨는 거라. 에? 그 형제를 보고도 막 마음이 안 들면은 말이야 막 심판을 내리잖아요. 에? 속으로 말은 안 해도 속으로는 말이야 응징을 하지. 참네. 그게 이제 생각의 모드다 이거지. 생각의 모드다. 생각의 모드가 있는 것에는 대립 갈등 투쟁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지도 안 편하고 결국은 지가 지를 못 살게 나는 거지. 지가 지를 못 살게 하니까 남들은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지. 그게 아수라판이 되는 거지. 지옥이네 지옥. 그래 뭐 또 한 번씩 휴가가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은 가만 앉아있으면 금방 밥 먹을 때가 되고 저녁 때 되면 아이고 오늘 또 가야 되네 이렇게 되잖아. 쉬어도 쉴 줄을 모르는 거라. 왜? 생각이라는 그 생각 자체가
둘로 벌어져가지고 서로 다투고 싸우면 밀어내기 작정하거든. 자기 안에서 일어난다 이거지. 공연이 가는 사람보다 에이 쌍통 생긴 게 이러잖아. 이 도대체 뭐 하는 짓인 게 이게. 그러면서도 그러한 줄도 모르는 거라 이게. 자, 이렇게 이제 전에 본의에서는 이제 자기가 자기한테도 시비 걸거든. 자기를 볶아 그냥. 좀 시키려고 야, 왜 시기는 왜 쉬어? 뭐 일 좀 해야 될 거 아니냐? 돈 좀 벌어야 될 거 아니냐? 구박을 해야 그냥. 못 살게 놔둬야. 자기가 자기한테. 그 제대로 쉬지도 못하는 거라. 마음적으로는 쉬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안 돼. 그러니까 마음이 영일이 없어. 조용할 날이 없는 거라. 뭐에 있어? 시비 때문에. 시비 장단으로 논하는 바람이야. 예. 시비 장단이라는 건 대립 갈등 투쟁이거든. 자기가 자기하고도 대립 갈등 투쟁하는데 남한테는 뭐 형제간에는 물론이고 친구고 뭐고 없는 거라. 그러니까 그 과보로다가 결국은 갇힌 신세가 된 거지. 눈에 안 보이는 테두리에 갇힌 신세가 된 거지. 같이 가지고도 영적으로 좀 있는 사람들이야 아이 왜 이렇게 답답하나라고 느낌이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느낌도 없어 그냥. 예? 돼지야 돼지. 고기만 한 잔 먹으면 막 싱글벙글 하면서 그냥 몰라. 갇힌 줄도 몰라. 답답하지도 않아. 그렇게 이 일이라는 것은 이 지금 지구상에 70억이라고 하는 이 인구가 살고 있는데 이 전쟁하는 데서 이제 같이 평화가 있는 세상, 불행에서 우는 몸이 행복한 인간으로 변화되려면은 변화된 인간 한 명만 되면 그게 자연적으로 퍼지게 돼 있어 사실은. 좋은 거는 인간이 참 흉박하면서 담는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10명만 길러내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뭐 많은 그걸도 필요 없다 이거죠. 우리가 1000명, 10,000명 뭐 모아가지고 뭐 하는 것도 아닌 거고 10명만 알토란 같은 말하자면 정신이 개혁된 인간, 요 정신이 된 거는 이제 요 모가지 위에만 해결된 거예요 이제. 지금까지 얘기는 요걸 견성이라 이게 정신 개혁이라 이게. 그러니까 머리 아픈 것은 이제 사라졌어요. 머리가 아픈 건 사라졌는데 온몸이 쑤셔 아직도. 모가지부터 말이야 뭐 안 쑤신 데가 없어요. 그래 이걸 이제 해결해요. 해결 봐야 되지. 그러니까 이제 정신만 개벽돼 가지고 공부만 해 가지고 말이야 한 소식 했다고 이래 하는 큰 스님들도 보면은 몸에 병 때문에 말이야 가만히 그 부끄러운 줄 알아. 그래도 부끄러운 줄 알고 가만히 댕겨 병원에. 그런 사람 중에 많이 봤어. 큰 스님이나 하는 장면도 마찬가지야. 그게 이제 반쪽의 도지. 반쪽의 도. 요까지를 이름 뭐라고 붙였어요? 무슨 개벽? 정신개벽이다. 정신개벽이란 구체적으로 말하면 모가지 우회가 해결됐다. 골치 아프고 머리 아픈 놈은 해결됐다. 이제. 머리 아픈 놈은 해결됐지. 이 밑에는 해결 하나도 안 됐는데. 그 여기 이제 견성 이후에는 자동적으로 흐름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저절로 이 산꼭대기에 올라가면 이제 내려갈 때는 쉽잖아요. 저절로 가듯이 그런 판국이라 이게. 물이 위에서 밑으로 저절로 흘러가는 그런 이치지. 예. 그 견성이 하기가 어렵지. 견성만 해놓으면은 육체를 제도하는 건 아주 쉬운 거지. 그 첫 번째 소식이 뭐냐 하면은 자네스라는 정권이 우레라는 정권으로 넘어가니까 정권이 인계인수식을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인계인수식을 할 때는 뭐냐면
이 정권이라는 거 하는 건 이 목숨을 부지하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그래 목숨 권한이 호흡권이잖아. 호흡권을 갖다가 인계는 누가 시켜요? 좌뇌가 하는 거예요? 우뇌가 하는 거예요? 좌뇌가 누구한테? 우뇌한테 우뇌는 인수를 하고 좌뇌는 인계를 하잖아. 인계 인수가 있어야만이 이쪽으로 내려온다 이거죠. 이치가 그런 거 아니에요? 요것이 변화하면 주인이 밖에 없으면은 인계 인수식이 있잖아요. 대통령 같으면 취임식이 있지만 이건 인계 인수식이다. 그 서식이 무슨 서식이라고? 숨이 딱 멈춘 상태가 딱 맞나? 길거리 가다가도 그렇고 일하다가도 그렇고 가만히 있다가도 그렇고 숨이 죽어있는 상태, 숨을 쉰다는 그 말 자체를 깨닫게 돼 저절로. 내가 숨을 쉬면서 말을 했고 숨을 쉬면서 생각을 하고 숨을 쉬면서 엿기를 들어올리고 무거운 짐을 들어올리고 그렇게 했다는 사실이 다 자각이 되지. 그전까지는 몰라. 숨을 쉰 가운데 정한 가운데 동한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야. 뭘 통해서 숨이 죽은 상태를 보면서 내가 숨이 죽어 있구나. 숨만 죽은 상태만 알면은 뭔가 정중동이니까 정한 가운데 거의 가만히 있기만 하면은 저절로 숨이 쉬어지고 호흡이 되고 숨을 쉬면은 호흡이 저절로 되지. 호흡이 동이니까 숨을 쉰다는 건 정이죠. 이 정중동이 있다. 정중동이라는 게 이 우주가 돌아가는 이치고 정중동이라는 걸 다른 말로 하면은 수동식이 자동식으로 바뀌는 것이요. 수동식이라는 건 하기 거북하고 고장나고 고치고 이러지만 자동이라는 아주 편리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그 기계 같은 것도 텔레비도 우리 옛날 거하고 흑벽이 칼라로 바뀌면서 수동식이 많이 자동식으로 많이 바뀌고 세탁기도 마찬가지죠. 청소기도 뭐 완전히 달라서 라인으로 줄로 했던 것이 줄이 없이 말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졌냐 말이죠. 오토매틱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밖에 있는 물질 것도 오토매틱으로 가고 안에 있는 인간도 오토매틱으로 간다. 그게 도다 이 말이에요. 안과 밖이 같이 간다 이거죠. 이치란 건 똑같은 이치다 이거죠. 그래 인수인계식은 했는가 이러면 뭔 소리인지 알아야 돼요. 견성했다 그러면 견성을 해놓으면 좋다 축하한다 이래놓고 하는데 웃겨. 인수인계식은 끝났는 게요? 한마디 하면 뭐 대답이 몰라보면 좀 가르쳐줘야지. 길을 가르쳐줘야지. 인수인계식 하는 방법. 그러니까 준 거는 뭐를 준 거예요 결국은? 호흡이 죽은 것을 주는 거죠. 호흡이 죽은 상태로 그대로 주지 뭐. 그렇잖아요. 정한 상태 그대로 주면 정한 상태로 그대로 받아. 그러니 뭐 주고받은 것 사이도 없지 뭐. 그렇게 우리 지금까지 동한다는 것은 뭐가 동한 거예요? 생각이 동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다가 학교 가야 되겠다, 공부해야 되겠다, 시험 준비해야 되겠다, 공부하기 싫은데 아이고 죽겠다 뭐 이런 게 전부 다 그거거든. 그렇게 생각을 동원해가 사는 삶이라는 게 참 고생스럽고 골몰스러워. 마음대로 또 안 돼. 지 생각대로 안 돼. 그 살기가 참 어려워. 그래 지금 공부하고 사는 사람들은 소수의 몇 사람들만 박사학위 있다고 고시하고 이렇게 살아. 나머지는 전부 다 나가래들이야. 그렇죠. 그렇잖아요. 소수 사람들만. 아주 극소수들만 그렇게 승승장구해. 극소수의 사람들이 지구를 다 움직이잖아요. 실제로 그래.
그 지금까지 또 이 과학 기술을 한 사람들도 몇몇 사람들이 다 만든 거야 이게. 우리는 그 혜택만 누려. 자동차 만들고 비행기 타고 타고 다니는 우리가 타고 다니잖아. 원내미들이 다 타고 다니잖아. 원내인 줄도 몰라. 지잘나마대 살지. 그러니까 이제 창조적 소수자라는 말이 있거든. 창조적 소수자. 그 과학도 그렇지만 도도 마찬가지 아니겠어? 오늘 그거보다 더 적을 것 같아 아마. 대량이라 훨씬 적고. 훨씬 적을 거야. 뭐 지금 말이지 박사학위 올르면 사람은 뭐 무지하게 많지. 전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하면은 엄청나게 많고 노벨상 탄 사람도 많지. 그러니까 인수인계가 이제 호흡의 인수인계가 끝났다는 건 뭔가 하면은 스타트를 출발을 숨을 죽인 가운데 시작한다 이거예요. 예? 숨을 죽이고 산다 이 말이지. 그걸 확대히 얘기하면 죽어가지고 산다 이 말이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잖아요. 죽어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리 이 소식을 아는 사람 같으면 내가 80이고 90이고 이제 100살이야. 100살 되면 죽는다. 얼마 안 남았다. 이래가지고 생각할 때마다 기분 나빠. 에? 그 두려워. 생각도 하기 싫은데 자꾸 마음대로 안 돼. 아니. 근데 지금 죽어서 살 것 같으면 더 이상 죽을 일이 없잖냐 이거지. 그리고 죽음이라는 게 고약하고 막 겁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감각을, 죽음에 대한 감각을 해볼 때는 열반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불교에서 그 좋은 말입니다. 열반이란 죽음에서 오는 미학이라. 죽음에서 오는 그 안락을 말하는 거거든. 죽음이란 가만히 있어 보면서 오는 그 안락이죠. 한 생각이 없이 무심으로 있는 거예요. 그 무심이 지속되게 되면 뭐 돼요? 무아가 되죠. 무아. 무아가 되면 이걸 뭐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무아가 되면은 천심? 또 뭔심? 본심. 천심 나오고 본심이요. 천심과 본심과 같은 게 대등한 것이 또 뭐라고? 무심이죠. 무아지요. 그 지금까지 내라고 하는 놈이, 생각이라는 놈이, 에고라는 놈이 주인 노릇을 하다가 딱 없어지니까 텅텅 비어버렸어. 텅 비고 고요하고 맑고 밝은 존재가 되어버린 거야. 영적인 존재가 되어버린 거야. 물적인 존재가 영적인 존재가 되고 거룩하고 성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린 거야. 그 남 흉볼줄도 모르고 성질 낼 줄도 모르고 다 이해해주고 못쓸 놈은 하나도 없다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그 지가 좋고 남 다 좋지 뭐. 그렇게 된 걸 뭐라 그러죠? 인간 개벽이다. 그래 지금까지 개벽이라는 말은 우리 지구상에 없었던 말인데 우리 한국에서만 있었던 말이고, 근데 주로 천지개벽을 얘기했어요. 천지개벽. 인간개벽이라는 말은 안 나왔어. 여기까지 오면 인간이라는 것이 되기만한 존재, 동물이다 이런 것이 아니거든. 그 말과 글을 쓸 수 있는 이 인간이고 사람이고, 사람이라는 것이 삶이라고 하는 말에서 사람이라는 말이 나온 것 같은데, 동물은 삶이라는 게 없잖아. 생존만 있는 것이. 삶이란 건 자유평화 행복이 있어야 되잖아. 지가 지를 갖다 긁어. 지가 지를 공격해. 자해하고 있는 놈이 무슨 행복이 있겠나.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나와가지고 뭐 학교를 다니고 뭐 배우고 뭐 취직을 하고 뭐 이렇게 살고 뭐 이래 끝없이 노동을 하다가 죽어. 진짜 자유평화 행복은 한순간도 누려보지도 못하고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그래서 여기 이제 인수인계가 되면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인데 그게 뭐가 달라진 거야? 정신이 어디 와 있다고? 하단전에 머리에 있던 정신이 하단전에 있다는 이 경천동지할 일이지. 대가리만 중요한 줄 알았는데 이게 말이야. 그 이전에 대가리를 살리고 하기 위해서는 숨을 잘 쉬어줘야 된다. 하단전이 주동이 되는 호흡을 해야 된다 이거지. 그게 이제 정중동의 호흡이거든. 정중동의 호흡일 뿐만 아니라 모든 삶에 있어서의 주도를 하는 것이 하단전이다. 그래 하단전의 존재가 여기 있다 이래 배우는 게 아니라 인수인계가 되면 하단전이 툭 튀어나오고 보이는 거지.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우리나라에도 이 단전호흡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붐이 난 일이 있었잖아. 젊은이들이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달려들었는데 성공한 사람 별로 없잖아요. 없는 거라. 그게 왜 그러냐면 정신이 개벽되고 난 뒤에 저절로 단전호흡이 있는 것을 자기가 깨달아가지고 거기서 주동이 돼야 되는데 배웠거든. 배꼽 밑에 며칠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금방 또 까먹어버려. 금방 까먹어버려. 금방 까먹고서는 그러한 정도의 삶이 사라질 수가 없는 거지. 그래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하단전이 주도해가지고 모든 삶의 원동력을 엔진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엔진이. 그러니까 이제 천지가 이제 운행이 되는 이치라고 하는 거는 화강수승이잖아요. 화강수승이라는 게 뭡니까? 하늘에 있는 태양에서 뜨거운 걸 내리쬐어 가지고 물이 올라가 가지고 또 물이 또 내려와 가지고 물이 끝없이 반복됨으로써 모든 만생명을 살리잖아요. 그걸 갖다가 뭐죠? 명제가 말해 호연직이라는 말을 갖다 붙인 거예요. 이 호연직이라는 말이 없었으면 형이사학 만드는데 참 맥힐 뻔했어. 그 호연직이를 내 안에서 실천시켜주는 것이 뭐가 하지? 하단전이 하잖아요. 하단전이 없으면 그게 그런 숨을 못 쉬는 거지. 그래 이제 정중동이란 걸 알았는데 호흡에 있어서의 정중동은 한번 다시 봐야 돼요. 지금 이 시간에 그걸 중점적으로 한번 나가봅시다. 호흡에 있어서의 정중동. 말하자면 단전호흡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과연 실제로 어떤 것이 단전호흡이냐. 단전호흡에서 정이라는 게 뭐예요? 숨죽이는 상태. 이게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한문의 그 붓으로다가 한일자, 한일이야 그래요. 한이란 크다는 뜻도 되고 하나라는 말도 되는 건데 쭉 점을 찍었다는 것은 숨이 죽은 상태가 쭉 지속되는 거지. 지속되는 게 뭐 1분이고 몇 분 되는 게 아니야. 잠깐 쫙 해가지고 다시 점을 찍어버려. 그거 해제되는 것이 여기서부터 자동이다. 여기서부터 동이 되는데 동도 왈칵 되는 동이 아니라 막 숨이 죽어가지고 호하기가 쉽지. 호를 하려면 한꺼번에 호가 안 되잖아. 가만히 있다 보면 풍선에서 바람 빠지듯이 빠지는 줄도 모르게 서서히 빠지는 거니. 그런 호흡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지.
그렇게 하면서 또 뭐냐면은 이 하단전에 있는 정신이 심장에 박동을 갖다가 느껴져. 그 느끼는 것도 한 번 느끼기는 모두 쉬운데 연속적으로 한 3, 4회만 느끼게 되면은 화강이 이루어진다는 걸 확실히 여실하게 자정을 할 수 있거든. 그 첫 번에 일어나는 일이 그렇게 하면 느낌만 주면은 손발이 자글자글해지고 난 다음에 후끈후끈해져 버려. 두근반 서근반이란 말이 있잖아. 그 두근반 서근반 하다 보면은 태양의 열이 바다를 비추듯이 뜨거운 기운이 되는 거야. 화강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저 풍선에 있는 공기가 다 빠지게 되면은 바닥을 친 거죠. 바닥을 치면 그 다음에 올라가야 돼요. 파이라. 언덕을 올라가야 돼. 언덕은 천천히 올라가면 미끄러지고 안 돼요. 한꺼번에 걷어차고 올라가 버려요. 내려올 때는 물이 흘러오듯이 말이야. 풍선에 바람이 꺼지듯이 천천히 이렇게 내려오지만 다 빠지고 나오거나 올라갈 때는 말이야. 원덕 얘기도 마찬가지야. 자기가 군에 있을 때 차를 몰았다니야. 그 군대 차가 먼저 똥차야. 그래 내려갔다가 올라갈 때는 꺼지게 시기 때문에 탄력을 받아가지고 올라간다네. 빨리 올라가야 돼. 내려갈 땐 천천히 가도 되지만은 올라갈 땐 천천히 가다가는 엔진이 꺼져 버리잖아. 그런 이치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을 죽인 가운데 심장의 고동 소리를 듣는다라고 말하면 좀 과한 얘기고, 두근두근 하는 것을 한 4회 이상은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느껴야 돼. 느끼면 백발백중으로 화강이 이루어져.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는 건 없잖아. 이 대도라는 것은 누구든지 하면 다 된 게 대도거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숨을 죽인 가운데 스타트, 레디 해가지고 고라는 것은 뭐냐면 천천히 이제 스물스물 두음반 서근반 이렇게 내려와. 천천히 내려가는 줄 모르게 내려와. 그때 화강이 일어나. 그때 이제 정신이 하단전에 있기 때문에, 하단전에 정신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심장하고 가까워. 그 두근두근 하는 걸 느껴주다 보면 화강이 이루어지고, 공기가 다 빠지고 난 풍선이 되면은 바닥을 쳤을 때는 바로 이리 올라가는 거예요. 바로 올라가면은, 이리 올라가면은 여기 딱 하단열이 딱 바위덩어리처럼 아주 딱 한가 하면서 거기서 또 어떻게 해요? 숨이 일단 죽었다가 풍선에 바람 빠지기 다시 시작하는 거지. 이거 여기에서 보면 정이 뭡니까? 정이라는 게 숨죽이 몸이고, 중이라는 게 뭐죠? 호죠, 호. 호하면서 화강이 이루어지는 거지. 화강이라는 건 심장에 열기가 발바닥까지 내려가는 거지. 그게 중이라. 정, 중, 동. 동은 뭐죠? 흡입이지, 흡입. 네. 들이마시는 거이. 요런 새로운 또 해석이 나와. 요 해석만 자기 안에서 이루어져 버리면은 화강 수승이 나한테서 이루어지는 인간이고, 천지 운기가 내 안에서 돌아가는 인간이 되어버린 거지.
우주에서 일어나는 일이 나한테서 일어나는 거지. 안과 밖이 똑같아져 버린 거지. 이치상으로. 이렇게 됐을 때는 영육상정이라 하지. 머리가 시원하고 항상 머리가 안 아파. 머리가 서늘하고 온몸은 서슬 끓어. 이럴 때가 아주 안락할 때지. 행복하고 안락할 때. 이렇게 됐을 때가 우리가 어릴 시절에 아기 시절로 돌아간 거지. 근심, 걱정, 불안, 공포도 없어. 그냥 세곤세곤 그냥 잠만 자듯이 숨을 쉬고 있는 거라. 깨어있으면서도 자는 것 같아. 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해요.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어. 이걸 갖다 유무초월 했다 그래. 유무초, 초월. 유무초월이란 건 내 존재라고 하는 것이 있다, 있고 없고가 자유자재요.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요. 마치 없는 듯이 존재하는 거지. 없는 듯이. 죽은 듯이 사는 거지. 그 우리 시체 말에도 그런 말 있지. 죽으면 크게 살아난다는 말 들어보셨지? 그게 진짜예요. 진짜 사실입니다. 숨을 죽이면은 크게 숨을 쉬어져 가지고 화강수승이 일어난다 이 말이죠. 자, 이렇게 됐을 때가 내외명철이요. 심장의 고동까지, 고동은 물론이고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까지 다 깨어가 있고, 그 다음 몸 움직이는 거 일거일동에 대해서 다 깨어있어. 그러면서도 이목이 총명해가지고 멀리서 가까이서 들리는 소리를 갖다가 다 놓치지 않고 들어. 이를 갖다가 이제 내외명철이야. 안과 밖이 다 밝아 있다. 그지? 밖을 보는 건 눈과 귀로 보죠. 눈으로서는 뭘 봐요? 눈으로서는 모양과 색깔을 보고, 귀로서는 파장을 봐. 그러면 모양과 색깔과 파장이라는 건 어디에 속하는 겁니까? 본질에 속합니까? 물질에 속합니까? 물질. 물질이지. 외부에 있는 건 전부 다 물질이요. 외부에 있는 물질이고. 또 안으로서는 뭘 봐요? 텅 비고 고요하고 밝고 환한 걸 보죠. 그게 본질을 보잖아요. 본질과 물질을 한꺼번에 다 보는 거지. 그게 내외명철이요. 그러니까 이제 본질과 물질을 다 본다는 것은 우주 전체를 다 보는 것이죠. 그때 이제 이목이 청명한 인간이 됐고, 감각이 투철한 투명한 인간이죠. 그때의 특징은 뭐 별다른 특징이 없는 거예요. 날개 달린 것도 아니고, 그저 자기 몸에 깨어있고, 자기 마음에 깨어있고, 머리는 다 텅 비어있고, 안팎이 탁 터져가지고 있고, 지옥으로부터 벗어나가 있고, 늙은이가 아기로 변해 있고, 우리는 어린 시절에 100날 전에 그만 무의식으로 지나버린 걸 갖다 다시 100날 이전으로 돌아가는 삶을 사는 거죠. 오늘도 또 매주 일요일마다 하는 거 AS Z까지 다 얘기한 거네. 네.